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혹시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마치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단 한 번도 협상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온전히 내면의 힘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장. 당신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물 혹은 타인의 인정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관계나 기회에서 선택받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인 것이며 당신 정체성의 기반이지 주변 상황이 비추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은 때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인정받기 위해 나의 기준을 낮추거나 신념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끊임없는 노력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처지거나 심지어 반항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무기력이나 현실 안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나 꿈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깊은 믿음 위에 당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들은 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숲속의 한 그루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나무는 비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태양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애원하거나 흙에게 영양분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서서 자연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 나무처럼 당신이 자신의 가치 위에 단단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삶의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나는 좇는 사람이 아니라 조화롭게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의 목적과 더 잘 맞는 다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선택해줘, 나를 봐줘 라고 외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은 때로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인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자기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가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인정을 쫓아 헤매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멈추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당신의 존재를 지금 이 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질문이 아닌 선언으로서 당신의 가치를 외치세요.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굳건히 서서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풍성한 만찬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회를 쫓는 것을 멈추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당신에게 국어를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고요함과 조용한 자신감 속에서 당신은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장. 쫓지 말고 끌어당기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것이 인간관계든 직업적 목표든 타인의 인정이든 우리는 쫓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쫓아가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신감을 갉아먹으며 늘 한 걸음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쫓아가는 행위는 힘의 중심을 당신의 바깥에 둡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쫓을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쫓고 있는 저것이 나의 평화, 나의 존엄성, 나의 안녕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나는 저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도 좋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 사람들, 그리고 기회들은 결코 당신의 가치나 자아를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는 것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끌어당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끌어당김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일이 굴러 들어오길 바라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끌어당김은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 기쁨, 그리고 삶의 목적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치 자석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비를 잡으려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손을 마구 휘두르며 나비를 쫓아다닌다면 나비는 계속해서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 한가운데 고요히 앉아 있다면 나비는 결국 당신에게로 날아올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때 당신은 애써 쫓아다니지 않아도 올바른 기회와 관계, 그리고 경험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쫓는 삶에서 끌어당기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되죠. 대신 당신은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나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 질문에 답이 되는 것들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삶은 또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꽃이 피는 것을 재촉할 수 없듯이 당신 자신의 성장 또한 재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 즉 당신 자신에게 쏟는 노력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끌어당기는 삶을 산다고 해서 거절이나 장애물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상태에 있을 때 거절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그것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찾아올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쫓는 행위는 종종 결과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통제는 환상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져나갈 뿐입니다.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가짐, 행동, 그리고 태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세요.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조화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이 쫓아서 얻었을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와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여, 달리기를 멈추고 되어감을 시작하세요.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를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세우고 당신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그 과정을 신뢰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을 위한 것들은 당신이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이 가득한 삶입니다. 3장. 명확함의 힘, 그리고 건강한 경계.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잦은 소통이 더 나은 소통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자, 이메일, 전화, 소셜미디어 등 우리는 소통의 빈도를 그 효과와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끊임없는 소통이 오히려 당신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반복이나 양이 아니라 명확함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소통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에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명확한 소통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어떤 결과를 바라는 걸까? 혹시 두려움이나 좌절감, 불안감 때문에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먼저 스스로에게 명확해질 때 당신의 말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명확한 소통은 또한 경청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방정식의 나머지 절반, 즉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경청할 때 당신은 그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어조, 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는 더 효과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소통의 또 다른 측면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은 마치 항상 응답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거나 모든 결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통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미묘한 힘겨루기, 우리는 이것을 밀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게임은 처음에는 무해하거나 전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와 진정성,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의 대안은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이 용납되고 용납되지 않는지를 정의하는 지침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반영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배워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경계에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녕과 가치에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게임의 순환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내장. 통제를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희망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통제는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환상을 줍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면 실망이나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통제는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앗아가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모두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에 적응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을 때 더 이상 모든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이 펼쳐지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감당할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책임감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보장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가짐, 행동, 반응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지의 상황 앞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용기에 당신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친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쫓을 필요도, 게임을 할 필요도,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하고 성장하며 당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 변화하는 것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혹시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마치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단 한 번도 협상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온전히 내면의 힘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장.
당신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물, 혹은 타인의 인정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관계나 기회에서 선택받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인 것이며 당신 정체성의 기반이지 주변 상황이 비추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은 때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인정받기 위해 나의 기준을 낮추거나 신념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끊임없는 노력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처지거나 심지어 반항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무기력이나 현실 안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나 꿈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깊은 믿음 위에 당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들은 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숲속의 한 그루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나무는 비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태양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애원하거나 흙에게 영양분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서서 자연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 나무처럼 당신이 자신의 가치 위에 단단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삶의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나는 좇는 사람이 아니라 조화롭게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의 목적과 더 잘 맞는 다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선택해줘, 나를 봐줘 라고 외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은 때로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인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자기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가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인정을 쫓아 헤매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멈추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당신의 존재를 지금 이 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질문이 아닌 선언으로서 당신의 가치를 외치세요.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굳건히 서서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풍성한 만찬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회를 쫓는 것을 멈추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당신에게 국어를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고요함과 조용한 자신감 속에서 당신은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장. 쫓지 말고 끌어당기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것이 인간관계든 직업적 목표든 타인의 인정이든 우리는 쫓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쫓아가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신감을 갉아먹으며 늘 한 걸음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쫓아가는 행위는 힘의 중심을 당신의 바깥에 둡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쫓을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쫓고 있는 저것이 나의 평화, 나의 존엄성, 나의 안녕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나는 저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도 좋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 사람들, 그리고 기회들은 결코 당신의 가치나 자아를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는 것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끌어당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끌어당김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일이 굴러 들어오길 바라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끌어당김은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 기쁨, 그리고 삶의 목적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치 자석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비를 잡으려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손을 마구 휘두르며 나비를 쫓아다닌다면 나비는 계속해서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 한가운데 고요히 앉아 있다면 나비는 결국 당신에게로 날아올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때 당신은 애써 쫓아다니지 않아도 올바른 기회와 관계, 그리고 경험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쫓는 삶에서 끌어당기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되죠. 대신 당신은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나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 질문에 답이 되는 것들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삶은 또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꽃이 피는 것을 재촉할 수 없듯이 당신 자신의 성장 또한 재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 즉 당신 자신에게 쏟는 노력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끌어당기는 삶을 산다고 해서 거절이나 장애물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상태에 있을 때 거절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그것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찾아올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쫓는 행위는 종종 결과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통제는 환상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져나갈 뿐입니다.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가짐, 행동, 그리고 태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세요.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조화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이 쫓아서 얻었을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와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여, 달리기를 멈추고 되어감을 시작하세요.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를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세우고 당신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그 과정을 신뢰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을 위한 것들은 당신이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이 가득한 삶입니다. 3장. 명확함의 힘, 그리고 건강한 경계.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잦은 소통이 더 나은 소통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자, 이메일, 전화, 소셜미디어 등 우리는 소통의 빈도를 그 효과와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끊임없는 소통이 오히려 당신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반복이나 양이 아니라 명확함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소통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에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명확한 소통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어떤 결과를 바라는 걸까? 혹시 두려움이나 좌절감, 불안감 때문에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먼저 스스로에게 명확해질 때 당신의 말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명확한 소통은 또한 경청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방정식의 나머지 절반, 즉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경청할 때 당신은 그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어조, 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는 더 효과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소통의 또 다른 측면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은 마치 항상 응답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거나 모든 결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통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미묘한 힘겨루기, 우리는 이것을 밀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게임은 처음에는 무해하거나 전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와 진정성,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의 대안은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이 용납되고 용납되지 않는지를 정의하는 지침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반영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배워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경계에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녕과 가치에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개임의 순환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내장. 통제를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희망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통제는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환상을 줍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면 실망이나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통제는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앗아가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모두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에 적응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을 때 더 이상 모든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이 펼쳐지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감당할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책임감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보장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가짐, 행동, 반응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지의 상황 앞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용기에 당신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친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쫓을 필요도, 개임을 할 필요도,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하고 성장하며 당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 변화하는 것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혹시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마치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단 한 번도 협상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온전히 내면의 힘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장. 당신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물 혹은 타인의 인정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관계나 기회에서 선택받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인 것이며 당신 정체성의 기반이지 주변 상황이 비추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은 때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인정받기 위해 나의 기준을 낮추거나 신념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끊임없는 노력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처지거나 심지어 반항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무기력이나 현실 안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나 꿈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깊은 믿음 위에 당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들은 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숲속의 한 그루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나무는 비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태양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애원하거나 흙에게 영양분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서서 자연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 나무처럼 당신이 자신의 가치 위에 단단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삶의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나는 좇는 사람이 아니라 조화롭게 만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의 목적과 더 잘 맞는 다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선택해줘, 나를 봐줘 라고 외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은 때로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인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자기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가치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인정을 쫓아 헤매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멈추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당신의 존재를 지금 이 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질문이 아닌 선언으로서 당신의 가치를 외치세요.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굳건히 서서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풍성한 만찬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기회를 쫓는 것을 멈추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결코 당신에게 국어를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고요함과 조용한 자신감 속에서 당신은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장. 쫓지 말고 끌어당기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마침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것이 인간관계든
직업적 목표든 타인의 인정이든 우리는 쫓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쫓아가는 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신감을 갉아먹으며 늘 한 걸음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쫓아가는 행위는 힘의 중심을 당신의 바깥에 둡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쫓을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쫓고 있는 저것이 나의 평화, 나의 존엄성, 나의 안녕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나는 저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도 좋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 사람들, 그리고 기회들은 결코 당신의 가치나 자아를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는 것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끌어당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끌어당김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일이 굴러 들어오길 바라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끌어당김은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 기쁨, 그리고 삶의 목적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치 자석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비를 잡으려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손을 마구 휘두르며 나비를 쫓아다닌다면 나비는 계속해서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 한가운데 고요히 앉아 있다면 나비는 결국 당신에게로 날아올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때 당신은 애써 쫓아다니지 않아도 올바른 기회와 관계, 그리고 경험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쫓는 삶에서 끌어당기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되죠. 대신 당신은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나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 질문에 답이 되는 것들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삶은 또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꽃이 피는 것을 재촉할 수 없듯이 당신 자신의 성장 또한 재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심고 있는 씨앗, 즉 당신 자신에게 쏟는 노력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끌어당기는 삶을 산다고 해서 거절이나 장애물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상태에 있을 때 거절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일 뿐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그것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찾아올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쫓는 행위는 종종 결과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통제는 환상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져나갈 뿐입니다.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가짐, 행동, 그리고 태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세요.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조화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이 쫓아서 얻었을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와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여, 달리기를 멈추고 되어감을 시작하세요.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를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세우고 당신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그 과정을 신뢰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을 위한 것들은 당신이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이 가득한 삶입니다. 3장. 명확함의 힘, 그리고 건강한 경계.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잦은 소통이 더 나은 소통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자, 이메일, 전화, 소셜미디어 등 우리는 소통의 빈도를 그 효과와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끊임없는 소통이 오히려 당신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반복이나 양이 아니라 명확함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소통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에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명확한 소통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어떤 결과를 바라는 걸까? 혹시 두려움이나 좌절감, 불안감 때문에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먼저 스스로에게 명확해질 때 당신의 말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명확한 소통은 또한 경청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방정식의 나머지 절반, 즉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경청할 때 당신은 그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어조, 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는 더 효과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소통의 또 다른 측면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은 마치 항상 응답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거나 모든 결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통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미묘한 힘겨루기, 우리는 이것을 밀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게임은 처음에는 무해하거나 전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와 진정성,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기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에 대한은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이 용납되고 용납되지 않는지를 정의하는 지침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반영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배워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경계에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녕과 가치에도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게임의 순환에서 해방시켜줍니다. 4장. 통제를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희망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통제는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환상을 줍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면 실망이나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통제는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앗아가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모두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에 적응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을 때 더 이상 모든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이 펼쳐지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감당할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책임감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보장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가짐, 행동, 반응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지의 상황 앞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용기에 당신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친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쫓을 필요도, 개임을 할 필요도,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하고 성장하며 당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 변화하는 것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혹시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마치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단 한 번도 협상의 대상이었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온전히 내면의 힘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장. 당신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물 혹은 타인의 인정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관계나 기회에서 선택받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인 것이며 당신 정체성의 기반이지 주변 상황이 비추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은 때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인정받기 위해 나의 기준을 낮추거나 신념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끊임없는 노력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처지거나 심지어 반항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무기력이나 현실 안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나 꿈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깊은 믿음 위에 당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렇게